항구에 정박한 항공모함의 강철 갑판 위, 정오의 태양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자결합니다. 그 달궈진 바닥에 준장 이하은이 양손을 등 뒤로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붉은 선혈이 한쪽 눈을 덮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맹수처럼 적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함대 사령관 장석주 중장이 역겨운 화학 냄새가 진동하는 항공유 주유 호스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는 차가운 쇠붙이 노즐을 하은의 입안으로 거칠게 쑤셔 넣으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네 아비랑 똑같군. 고집스럽고 멍청해. 자, 마셔라. 이 항공유 맛을 보고도 네 그 잘난 입이 계속 떠들 수 있는지 보자. 독한 연료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장기가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하은의 몸이 활어처럼 격렬하게 경련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총구가 겨누어진 어머니를 보며 그녀는 짐승 같은 비명을 억지로 삼켜냅니다. 지금 이 치욕은 잠시 후 터져나올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망설임 없이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남해고속도로 위 오후 2시의 태양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수분을 증발시켜버리겠다는 기세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아스팔트 도로는 지열을 뿜어내며 아지랑이를 피워올리고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타이어는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릴 듯 끈적거리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 고속도로의 한복판에 위치한 휴게소. 에어컨 실외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웅웅거리는 기계음을 토해내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등에 업힌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푸드코트 안은 튀김 냄새, 라면 국물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여 덥고 습한 공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공간의 가장 구석진 자리. 기름이 튀어 지저분한 테이블 앞에 등산복 차림의 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 이하은입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등산 점퍼는 색이 바래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낡았고 소매 끝은 해져서 실밥이 너덜거립니다.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고 발밑에 놓인 배낭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된 산행을 마치고 내려온 중년의 등산객 혹은 갈 곳이 없어 휴게소를 전전하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행색입니다. 하은은 나무젓가락을 쪼개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묵묵히 먹고 있습니다. 후루룩 면발을 빨아들이는 소리조차 주변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국물을 들이켜지만 모자챙 아래 감춰진 그녀의 눈동자는 쉬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카운터 직원의 손놀림, 그리고 식당 내부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의 변화까지 그것은 본능입니다. 20년 넘게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뼛속까지 새겨진 맹수의 경계심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소의 자동문이 양옆으로 열리며 바깥의 뜨거운 열풍과 함께 불쾌할 정도로 큰 소음이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어이, 김 사장, 내가 말이야, 이번에 그 프로젝트 확실하게 밀어준다니까? 걸걸하고 거친 목소리가 식당 안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찢어놓습니다. 하은의 젓가락질이 멈춥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눈동자만 살짝 돌려 소리의 진원지를 확인합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선 남자. 해병대 정복을 입고 있지만 상의 단추는 풀어 헤쳐져 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풀린 눈동자는 대낮부터 거나하게 취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대령 강동철입니다. 그의 뒤에는 고급 양복을 입었지만 땀을 뻘뻘 흘리는 중년 남성 2명이 굽신거리며 따라옵니다. 군부대 공사를 따내려는 건설업체 사장들입니다. 그들은 강동철의 비위를 맞추느라 연신 허리를 굽히며 아부성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대령님만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넙치회 자연산으로 아주 기가 막힌 놈을 준비해놨습니다. 회는 됐고 해장이나 좀 하자고. 속이 쓰려 죽겠네. 강동철은 주위를 거만하게 둘러봅니다. 마치 자신이 점령군 사령관이라도 된 듯한 태도입니다.
식사하던 시민들이 그의 시끄러운 목소리에 눈살을 찌푸리지만 군복에 달린 계급장과 험악한 분위기에 눌려 황급히 고개를 돌립니다. 강동철은 빈자리가 많은데도 굳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쪽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끼리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냅니다. 야, 여기 주문 안 받아? 물 안 가져와? 강동철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주밤에서 일하던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앳된 아르바이트생이 깜짝 놀라 뛰어옵니다. 손에는 물통과 컵이 들려있지만 긴장한 탓인지 쟁반 위에서 달그락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왔습니다. 청년이 컵에 물을 따르려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강동철의 이글거리는 눈빛이 청년의 얼굴을 쏘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쪼르륵. 물 한 방울이 컵 밖으로 튀어 강동철의 소매 끝에 아주 살짝 묻습니다. 그 사소한 실수가 화약고에 불을 붙입니다. 이 새끼가! 강동철이 벌떡 일어나며 물컵을 손등으로 쳐버립니다. 챙그랑!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립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너 눈이 삐었어? 어디 감히 대령님 옷에 물을 튀겨? 군대 안 다녀왔어? 빠져가지고. 강동철은 청년의 멱살을 잡으려다 말고 옆에 놓여있던 뜨거운 국밥 그릇을 봅니다. 방금 나온 팔팔 끓고 있는 뚝배기입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주문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그의 눈에 잔인한 광기가 스칩니다. 정신 못 차리지? 정신 번쩍 들게 해줄까? 강동철은 망설임 없이 끓는 뚝배기를 집어듭니다. 청년의 눈이 공포로 크게 벌어집니다. 안 됩니다 하고 외칠 틈도 없었습니다. 촤악! 붉고 뜨거운 국물이 허공을 가르며 청년의 가슴과 어깨 위로 쏟아집니다. 으아! 아!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굽니다. 살이 익는 냄새와 매콤한 국물 냄새가 순식간에 진동합니다. 청년은 뜨거운 옷을 벗어내려 발버둥지지만 고통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을 구릅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섭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 잡겠네! 라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미쳐 날뛰는 군인의 기세가 너무나 흉포하기 때문입니다. 강동철은 바닥에서 뒹구는 청년을 내려다보며 킬킬거립니다. 엄살 부리지 마. 뜨거운 물 좀 튀었다고 죽는 소리를 해? 군대 가면 화생방도 하는데 이까짓 거 가지고.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소매에 묻은 물 한 방울을 털어내며 혀를 찹니다. 즉, 기분 잡천데. 야, 김 사장, 딴 데 가자. 여기 물이 안 좋다. 그가 몸을 돌려 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탁! 누군가가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립니다. 크지 않지만 단호하고 묵직한 소리입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이하은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낡은 등산복,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녀가 의자를 밀고 일어서는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피는 대신 곧바로 강동철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마치 기계적인 경고음 같습니다. 강동철이 멈칫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정체불명의 여자. 그의 시선이 하은의 낡은 등산화에서부터 시작해 흙 묻은 바지, 낡은 점퍼, 그리고 모자 아래로 드러난 무표정한 얼굴까지 훑고 올라갑니다. 강동철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립니다. 뭐야 이건? 웬 거지 아줌마가 남의 일에 참견이야. 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동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군복을 입었으면 그에 맞는 품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민간인에게, 그것도 어린 학생에게 화풀이하는 게 대령이라는 계급장이 할 짓입니까?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찌릅니다. 강동철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더욱 붉게 달아오릅니다. 감히 이런 하찮아 보이는 여자가 내게 훈계질을 해? 강동철이 하은의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역겨운 술 냄새가 하은의 코를 찌릅니다. 그는 검지손가락으로 하은의 이마를 툭툭 밉니다. 야, 아줌마, 상황 파악이 안 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하은의 머리를 뒤로 밀칩니다. 이 꼴 좀 봐라. 산에서 나물 캐다 내려왔어? 아니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숙자야? 냄새나는 옷 입고 여기서 구걸하다가 뭐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아?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하은을 찌릅니다.
하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의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견고합니다. 사과하고 치료비를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머리 숙여 용서를 비십시오. 하은의 요구는 단호합니다. 강동철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건설업자들을 돌아보며 동의를 구합니다. 하하하, 야 들었냐? 나보고 사과하랜다. 용서를 빌랜다. 이 미친 아줌마가 더위를 먹어도 단단히 먹었네. 건설업자들이 눈치를 보며 억지로 따라웃습니다. 강동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합니다. 그는 하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가 그녀의 옷이 더럽다는 듯 손을 털어내는 신용을 합니다. 그는 뒷주머니에서 두툼한 가죽 지갑을 꺼냅니다. 돈, 치료비, 그거 달라는 거였어? 그럼 진작 말을 하지. 핑계대지 말고 그냥 국어를 하라고. 강동철은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몇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은의 얼굴을 향해 뿌립니다. 휘리릭. 지폐들이 힘없이 허공을 날아다니다 하은의 어깨와 발치에 떨어집니다. 자, 옛다. 치료비하고도 남겠네. 남는 건 가서 소주나 한 병 사 먹고 길바닥에서 자라. 최고의 모욕. 주변의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저 여자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달려들어 싸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하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돈이 아니라 강동철의 오른쪽 가슴에 달린 명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대령 강동철. 그녀는 그 이름을 뇌리에 새깁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수많은 위선자들의 얼굴이 강동철의 얼굴과 겹쳐집니다. 힘없는 자를 짓밟고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기생충들. 하은의 주먹이 주머니 속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집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놈의 텁주가리를 날려버리고 관절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살인 기술이라면 3초 안에 이 남자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녀는 억지로 주먹을 풉니다. 여기서 폭력을 쓰면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고 더 큰 계획인 장석주 중장을 잡는 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하은은 천천히 허리를 숙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한 장 한 장 줍습니다. 강동철이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립니다. 그래, 그렇지.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돈이 최고지. 싹싹 긁어 모아라. 아유, 착하다. 그는 하은의 등을 군홧발로 툭 칩니다. 다 주었으면 꺼져.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다음에 또 보이면 그땐 진짜 헌병 불러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널 치워버릴 테니까. 하은은 돈을 주어 흙을 턴 뒤 쓰러져 신음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머니에 조용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강동철을 향해 고개를 줍니다. 모자챙 아래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입니다. 기억해두지, 강동철 대령. 뭐? 내 이름을 불러? 이년이! 강동철이 화를 내며 손을 들어 올리려 할 때 하은은 이미 등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노숙자의 것이 아닙니다. 빠르고 은밀하고 결단력 있는 전사의 걸음입니다. 강동철은 찜찜한 기분에 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재수 없는 년, 아침부터 똥 밟았네. 가자. 그는 다시금 큰 소리로 떠들며 식당을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하고 짓밟은 그 거지 아줌마가 내일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저승사라는 사실을. 식당 밖 뜨거운 태양 아래 하은은 주차장 구석의 그늘에 몸을 숨깁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카메라 렌즈가 줌인되며 강동철이 건설업자들에게서 검은색 서류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찰칵, 찰칵. 뇌물 수수 현장 확보. 하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강동철, 네가 던진 그 돈 내일 네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그녀는 배낭을 고쳐매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걸어갑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굶주린 용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휴게소 건물의 긴 그림자가 주차장 뒤편의 후미진 구석을 검게 덮고 있습니다. 오후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이곳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에는 악취와 함께 서늘한 음기가 감돕니다. 하은은 낡은 배낭을 한쪽 어깨에 맨 채 음식물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깁니다. 파리가 윙윙거리며 그녀의 얼굴 주위를 맴돌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갯벌 진흙 속에 파묻혀 사흘 밤낮을 기다리던 매복 훈련에 비교하면 이 정도 악취는 향수나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고요하며 존재감은 주변의 쓰레기 더미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20m 전방, 주차장 가장자리 덤블숲에 주차된 강동철 대령의 세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식당에서 함께 나왔던 건설업체 사장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차 트렁크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피더니 품 안에서 묵직해 보이는 007 가방 하나를 꺼냅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입니다.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가방 표면이 마치 탐욕스러운 뱀의 가죽처럼 보입니다. 강동철이 트렁크 앞에 서서 거만하게 손짓합니다. 빨리빨리 안 움직여? 누가 보면 어쩌려고? 사장 중 한 명이 굽신거리며 가방을 강동철에게 건넵니다. 강동철은 가방을 받아들자마자 잠금 장치를 엽니다. 달칵, 경쾌한 금소금이 하은의 귀에 포착됩니다. 가방이 열리고 그 안에서 누런색 띠지로 묶인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벽돌처럼 꽉 채워져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강동철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찢어집니다. 그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지폐의 감촉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가방을 닫고 트렁크 깊숙한 곳에 처박습니다. 좋아. 이번 군관사 리모델링 입찰 자네들이 1순위야. 내 말만 믿어. 감사합니다. 대령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가 조용히 그 장면을 포착합니다. 그녀는 셔터 소리를 죽인 채 연속 촬영 모드로 그들의 얼굴, 돈가방, 그리고 차량 번호판까지 낱낱이 기록합니다. 줌인된 화면 속 강동철의 탐욕스러운 표정은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유죄의 증명입니다. 강동철, 뇌물수수, 입찰 비리, 직권 남유, 이걸로 별 하나는 확실히 떨어지겠군. 하은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차갑게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꼬리일 뿐이라고. 강동철 같은 단순 무식한 인간이 혼자서 이 모든 판을 짰을 리 없습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하고 더 교활한 그림자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 휴게소의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갑니다. 2시간 후 부산의 구도심, 가파른 언덕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판자촌,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을 지나 하은은 허름한 옥탑방 앞에 멈춰섭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과 녹슨 방범창,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자 현역 준장이 머무는 곳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은신처입니다. 끽!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립니다. 방 안은 어둡고 습합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하은은 익숙한 듯 불을 켜지 않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녀는 낡은 등산복을 벗어던지고 벽에 걸린 수건으로 땀을 닦아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몸, 곳곳에 남겨진 흉터들이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의 베인 자국,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화상 자국. 하지만 그 어떤 상처도 그녀의 눈동자에 서린 차가운 분노만큼 깊지는 않습니다. 하은은 방 한 구석, 낡은 냉장고 2편에 바닥장판을 들어올립니다. 시멘트 바닥을 파내어 만든 작은 공간, 그곳에 최신형 생체인식 금고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 초라한 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첨단 보안 장비입니다. 그녀가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자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낡고 투박한 군용 태블릿 PC 하나가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10년 전 서해 앞바다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버지. 해난 구조대장이었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안고 있었던 유품입니다. 바닷물에 부식되어 겉면은 흉하게 벗겨졌고 액정에는 금이가 있지만 하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성물입니다. 하은은 태블릿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보안 회선이 깔린 노트북을 켜고 태블릿과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김소령, 들리나? 그녀가 인이어 이어폰을 꽂으며 낮게 부릅니다. 네, 느님, 아니 사령관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 해군 정보부대 소속이자 천재적인 해커 김지훈 소령입니다. 그는 하은의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은 수제자였고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하은을 돕고 있는 유일한 조력자입니다. 마지막 암호화 코드, 오늘 뚫어야 해. 알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순간만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보내주신 데이터 패킷 분석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 시도하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코딩 언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태블릿 화면에 붉은색 잠금 아이콘이 깜빡거립니다. 경고, 데이터 손상이 심각합니다. 강제 해독 시 데이터가 영구 소실될 수 있습니다. 김지훈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서령관님, 리스크가 큽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마지막 블랙박스 파일입니다. 실패하면 영영 복구할 수 없습니다. 진행할까요? 하은은 태블릿에 깨진 액정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립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10년 전 영안실에서 만졌던 아버지의 차가운 손이 떠오릅니다. 진행해. 진실을 모른 채 사는 건 죽은 것과 같아. 알겠습니다. 엔터키 누릅니다. 탁.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화면의 진행바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10%, 30%, 50%. 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하은의 심장박동 소리가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귓가에 울립니다.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지만 그녀의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식혀주지는 못합니다. 90%, 99%. 띠링, 암호 해독 완료. 오디오 파일을 재생합니다. 성공입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볼륨을 높입니다. 치지직, 치직. 거친 노이즈 소리가 먼저 방안을 채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들리는 듯한 꼬르륵거리는 기포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는 구조대장 이태석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그리운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의 듬직함 대신 극한의 공포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소가 5분 남았다. 지원은 오지 않는다. 하은이 입술을 깨뭅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억지로 참아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놈들이 위에서 줄을 끊으려 한다. 줄을 끊는다. 단순한 잠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생명줄인 공기 공급 호스를 절단했다는 뜻입니다. 장석주, 함대 작전 참모 장석주.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하은의 뇌리에 벼락이 칩니다. 현재 해군 작전 사령관이자 대한민국 해군 서열 3위인 장석주 중장. 10년 전 아버지가 투입된 구조작전의 현장 지휘관이었던 자. 당시 그는 거센 조류 때문에 장비가 파손되어 발생한 안타까운 순직이라고 발표하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됩니다. 장석주가 무기를 빼돌리고 있다. 러시아산 잠수함 부품을 제3국으로 밀수출하는 걸 내가 봤어. 그 증거가 2번 컨테이너에. 치지직. 갑자기 둔탁한 금소금이 들립니다.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마찰음. 안 돼, 끊지 마, 줄 끊지 마. 으악! 아버지의 비명, 그리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꼬르륵 소리. 하은아, 미안하다, 살아라, 부디. 녹음은 거기서 끊깁니다. 뚝! 방 안에는 다시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남습니다. 하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현기증. 슬픔보다 더 거대한 뜨겁고 시뻘건 분노가 가슴속에서 폭발합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아빠, 10년 동안 사고사인 줄 알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명예롭게 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슬퍼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미뤘던 상관, 전우라고 불렀던 자의 손에 의해 차가운 바닷속에서 질식사당한 것입니다. 김지훈 소령의 목소리가 떨려옵니다. 사령관님, 장석주 중장이 범인입니까?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복수의 화염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아빠, 10년 동안 사고사인 줄 알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명예롭게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상관, 전우라고 불렀던 자의 손에 의해 차가운 바닷속에서 질식사당한 것입니다. 김지훈 소령의 목소리가 떨려옵니다. 사령관님, 장석주 중장이 범인입니까? 하은이 천상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복수의 화염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강동철은 피라미드였어. 진짜 괴물은 장석주였어. 하은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태블릿을 어루만집니다. 차가운 화면 위로 그녀의 손길이 스쳐 지나갑니다.
기다려, 아빠. 10년 동안 아빠가 그 차가운 물속에서 느꼈던 고통, 그 숨막힘, 공포.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장석주에게 똑같이 돌려줄게. 아니,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럽게 갚아줄게. 그놈의 폐에 공기 대신 뜨거운 난물을 부어서라도 죄를 자백하게 만들 거야. 하은은 벽장 속에 숨겨두었던 하얀색 제복 상자를 꺼냅니다. 내일은 그녀의 취임식입니다. 준장 진급 신고식을 하는 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 모두 모이는 날, 그녀는 상자를 엽니다. 눈부시게 하얀 해군 제복, 어깨 위에 빛나는 금빛 별 하나. 이 별은 이제 명예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면허증이자 악마들을 처단할 사형 집행인의 배지입니다. 김소령, 내일 작전 준비해. 하은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한 지휘관의 톤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내일 취임식장은 피바다가 될 거야. 그놈들의 더러운 피로 내 별을 닦을 거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핏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마치 내일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듯 파도 소리가 거칠게 옥탑방의 창문을 때립니다. 하은은 제복을 입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등산객이 아닙니다. 바다의 분노를 머금은 피의 여신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의 아침은 유난히 밝고 투명합니다. 군항의 푸른 바다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수면에 부딪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고 항구에 정박한 거대한 군함들은 위용을 뽐내며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오는 겉모습과는 달리 기지 중앙에 위치한 대강당안은 팽팽한 긴장감과 억눌린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해군 장교들이 오와 열을 맞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하얀색 하정복은 눈이 시릴 정도로 깨끗하고 어깨에 달린 계급장과 가슴에 패용된 훈장들은 조명을 받아 번쩍입니다. 강당 안은 왁스칠한 바닥 냄새, 빳빳하게 다림질된 섬유 냄새, 그리고 수백 명의 사내들이 뿜어내는 스킨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묘한 중압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지만 수많은 인파가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인 듯 공기는 묵직하고 덥습니다. 단상 바로 앞 고위 영관급 장교들이 앉아 있는 VIP석, 그곳에 강동철 대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어제 휴게소에서의 추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 그의 정복은 칼같이 다려져 있고 구두는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반짝거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건설업자들에게 받은 뇌물로 유흥을 즐기느라 숙취가 채 가시지 않은 탓입니다. 강동철은 옆자리에 앉은 동기생 박 대령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은 거인다고는 하지만 워낙 성량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입니다. 야, 박 대령,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어제 내가 휴게소에서 아주 기가 막힌 꼴을 봤다니까? 박 대령이 점잖게 헛기침을 하며 주의를 주려 하지만 강동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며 무용담처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웬 미친 아줌마 하나가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꼴은 딱 노숙자인데 눈빛은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내가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라고 돈을 좀 던져줬더니 자존심은 있는지 눈을 부라리는데? 진짜 가관이더라. 강동철은 낄낄거리며 자신의 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줌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서 빈병이나 주우셔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꼬리를 내리고 돈을 주섬주섬 줍더라고. 역시 돈 앞에서는 장사 없지? 안 그러냐?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중령들이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강동철이 장석주 중장의 비호를 받는 실세라는 것을 알기에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역시 대령님 카리스마는 못 당합니다. 그 아줌마 임자 제대로 만났네요. 그럼 군인이 기세가 있어야지. 민간인들한테 얕잡아 보이면 군대가 아니야. 강동철은 으스대며 목에 낀 단추를 살짝 풉니다. 답답한 듯 연신 부채질을 해대는 그의 손목에는 건설업자에게 선물 받은 명품 금시계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오늘 취임하는 신임 사령관에게로 넘어갑니다.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나저나 강대령, 신임 특수전 전단장이 누군지 들었어? 소문이 무성하던데. 강동철이 코웃음을 칩니다. 소문? 무슨 소문? 뭐 대단한 놈이라도 온대?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라는 소문이 있어. 뭐? 여자? 강동철의 눈이 휘동그레집니다. 그리고 이내 강당이 떠나갈 듯한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푸하하, 야, 농담하지 마. 여기가 어디야? 특수전 전단이야. UDT C1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빡센 부대에 여자가 사령관으로 온다고? 미쳤어? 걸스카우트 캠핑장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앞줄에 앉아있던 장군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뒤를 돌아볼 정도입니다. 하지만 강동철은 개의치 않습니다. 만약 진짜 여자라면 뻔하지. 어디 위쪽 영감님들한테 애교 좀 떨어서 별 달았겠지. 아니면 뭐 할당제니 뭐니 해서 구색 맞추기로 꽂아 넣었거나. 강동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천박하게 그지없습니다. 여성 군인에 대한 편견과 비하가 섞인 그의 언어는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잘 봐라. 이따가 단상에 올라오는 꼴을 보면 알겠지만 딱 움직이는 꽃병일 거야. 예복 입고 폼이나 잡다가 훈련 나가면 힘들다고 징징 짜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구두코를 까딱거립니다. 내가 군생활 30년 짬밥이야. 딱 보면 견적 나오지. 오늘 취임식 끝나고 환영회식 때 내가 군기가 뭔지 술맛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줘야겠구만. 여자는 또 술자리 분위기 띄우는 데는 제격 아니겠어? 주변의 장교들조차 그의 선 넘는 발언에 낯빛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감히 강동철에게 면전에서 반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이 구역의 무법자이자 권력의 비호를 받는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동철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합니다. 그는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합니다. 입금 완료 10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 만난 건설업자가 보낸 문자입니다. 강동철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10억. 이 돈이면 은퇴 후에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줄 잘 서고 적당히 챙기고 아랫놈들 밟아주고. 그는 스스로의 처세술에 감탄하며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날아갈 때 좋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장석주 중장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 적당히 아부나 떨면서 콩고물이나 챙기면 그만이니까요. 그 순간 강당 전체를 울리는 웅장하고 날카로운 방송음이 강동철의 잡담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삐익. 마이크 테스트 소리와 함께 사회자의 근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잠시 후 제5대 해군 특수전 전단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지휘관 및 참모 여러분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일제히 들리며 장교들이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강동철도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삐뚤어진 넥타이를 고쳐매고 풀어 헤쳤던 단추를 잠깁니다. 어디 그 잘난 꽃병 얼굴이나 한번 볼까? 그는 속으로 비아냥거립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휴게소에서 만난 그 초라한 등산객 여자의 얼굴 따위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오직 자신 앞에 펼쳐질 탄탄대로와 오늘 저녁에 즐길 유흥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전체 기립! 착! 수백 명의 장교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군화 뒤축이 부딪히는 소리가 강당을 뒤흔듭니다. 하얀 제복의 물결이 일렁입니다. 강동철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키가 큰 편이라 앞사람들의 머리 위로 단상이 훤히 보입니다. 신임 전년단장 준장 이하은 입장. 이하은. 강동철은 그 이름을 듣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흔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대한 참나무 문이 양옆으로 육중하게 열리는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끕니다. 끼, 쿵. 강당 입구 쪽으로 모든 시선이 쏠립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한 명의 군인이 걸어 들어옵니다. 역광 때문에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은 강동철이 예상했던 연약한 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꼿꼿하게 펴진 어깨,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그리고 바닥을 울리는 절도 있는 군화 소리.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묵직한 그 발소리는 마치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시계추 소리처럼 강당의 공기를 차갑게 얼려버립니다. 걸어 들어오는 인물이 단상 쪽으로 가까워지며 조명을 받아 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이 부시게 하얀 정복, 왼쪽 가슴을 가득 채운 실전 경험을 증명하는 수많은 훈장과 약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양쪽 어깨 위에서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별, 준장 계급장입니다. 강동철은 하품을 참으며 곁눈질로 신임 사령관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어디 얼마나 예쁘장하게 생겼나 보자는 심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동철의 심장이 털컥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낍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봅니다. 말도 안 돼.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저 얼굴, 저 차가운 눈매, 어제 그 휴게소, 자신이 돈을 던져주었던 그 여자, 거지 아줌마, 노숙자, 쓰레기, 자신이 입에 담았던 그 모든 모욕적인 단어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뇌리를 강타합니다. 어제 그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던 여자가 지금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준 직속 상관, 사령관 이하은이 되어 단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하은,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거수경례를 올리는 수백 명의 부하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딱 한 곳에 멈춥니다. 세 번째 줄,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는 강동철 대령. 이하은의 인매가 살짝 비틀립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강동철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서늘한 미소입니다. 강동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팁니다. 어제 자신이 뱉었던 말, 다음에 또 보이면 헌병 불러서 치워버린다던 그 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잔인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꽃병은 사실 그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돌아온 강철 여제였습니다. 지금 단상 위에 마이크가 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지직. 그 소리는 강동철의 파멸을 알리는 서곡입니다. 대강당의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선 이하은 준장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빙벽처럼 차갑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수백 명의 장교들이 내뿜던 숨소리마저 일순간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강당을 지배합니다. 천장 높은 곳에 매달린 에어컨 환풍구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기계음만이 마치 폭풍 전야의 낮은 경고음처럼 텅 빈 공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하얀 정복을 비추고 어깨 위에 놓인 황금빛 별 하나가 번쩍이며 날카로운 섬광을 쏘아보냅니다. 그 별빛은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지만 단 한 사람, 강동철 대령에게만큼은 심장을 꿰뚫는 레이저 광선처럼 느껴집니다. 강동철은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이 침을 뱉고 돈을 던져주었던 그 초라한 여자가 지금 저 높은 단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동공은 초점을 잃고 흔들리며 입안은 사막의 모래를 삼킨 듯 바싹 타들어갑니다. 이하은은 취임사를 낭독하기 위해 준비된 원고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마이크의 높이를 천천히 조절합니다. 끼익. 마이크 스탠드가 긁히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강당 안의 모든 고막을 자극합니다. 강동철은 그 소리에 쏘스라치게 노냐 어깨를 움츠립니다. 마치 그 금소금이 자신의 목을 긋는 칼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하은의 입술이 열립니다. 본관은 오늘부로 제5대 해군 특수전 전단장의 막중한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은 여성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낮고 깊으며 쇠소리가 섞인 단단한 음성입니다. 하지만 취임사에 앞서 이하은이 말을 멈춥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청중석을 훑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세 번째 줄 중앙에 멈춥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강동철을 정통으로 겨냥합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 강동철 대령,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강동철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동료 장교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몸을 피합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와의 거리를 벌리는 것입니다. 강동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본드로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강동철 대령, 내 명령이 안 들립니까? 기립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호명은 더욱 차갑고 위압적입니다. 강동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앞좌석 등받이를 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이 제멋대로 춤을 추듯 흔들립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의 등 뒤에 꽂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시선들은 화살이 되어 그의 전신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하은은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적막한 강당 바닥을 울리며 강동철에게 다가옵니다. 단상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직접 내려오는 맹수의 발걸음입니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강동철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갑니다. 하얀 정복, 가슴에 달린 훈장들, 그리고 어깨 위의 별. 어제 그 노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심을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의 모습만이 보입니다. 이하은은 강동철의 코앞, 불과 1m 앞에서 멈춰섭니다. 그녀는 뒷짐을 진 채 고개를 들어 강동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대령, 안색이 안 좋군. 이하은이 나직하게 말합니다. 어제는 아주 기세가 좋더니 오늘은 왜 그렇게 땀을 흘리나? 에어컨이 고장이라도 났나? 사령관님, 그게... 강동철의 목소리는 염소 울음소리처럼 갈라져 나옵니다. 혀가 굳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하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군. 내가 도와주지.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어제 오후 2시, 남해고속도로 휴게소. 그녀의 입에서 시간과 장소가 나오자 강동철은 숨이 턱 막힙니다. 자네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이봐 아줌마, 냄새나는 옷 입고 여기서 구걸하지 말고 꺼져. 재수없게 똥 밟았네. 강당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장교들이 경악하여 서로를 쳐다봅니다. 감히 대령이 장군에게, 아니 민간인에게라도 저런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이하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제 강동철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잔인할 정도로 꼼꼼하게 복귀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돈을 던졌지. 치료비나 하고 남는 돈으로 소주나 사 먹으라고. 내 말이 틀렸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령관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강동철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이하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제지합니다. 서 있어. 군인은 서서 죽는다. 그녀의 명령에 강동철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버립니다. 몰랐다. 그게 별명이 되나? 내가 사령관인 줄 알았으면 굽신거리고 힘없는 민간인인 줄 알았으면 짓밟아도 된다는 건가? 이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입혀준 수혜이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힘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뜨거운 국물을 붓고 약자를 모욕해? 그게 해병대 장교가 할 짓인가? 그녀의 호통이 벼락처럼 강당을 뒤흔듭니다. 강동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합니다. 바지춤이 축축해지며 오줌을 지를 것 같은 공포가 그를 덮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처형은 이제부터입니다. 이하은이 손가락을 딱 통깁니다. 딱! 경쾌한 소리와 함께 단상 뒤편에 대형 LED 스크린이 켜집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사라지고 고화질의 사진 한 장이 화면 가득 나타납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춥니다. 화면 속에는 어제 휴게소 주차장 구석진 곳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강동철 대령이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검은색 007 가방을 열어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가방 안에 가득 차 있는 5만 원권 지폐 뭉치들.
건설업체 사장들이 굽신거리는 모습과 돈다발을 보며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강동철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이건 강동철이 화면을 보고 넋이 나갑니다. 언제 찍힌 것인가? 그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어제 자네가 던져준 그 푼돈 줍느라 고생 좀 했지? 하지만 덕분에 아주 비싼 사진을 건졌더군. 이하은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강동철 대령 뇌물수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그녀의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강당의 뒷문이 쾅 열립니다. 헌병대 진입해! 군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흰색 헬멧을 쓴 무장 헌병들이 강당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들의 손에는 공봉과 수갑이 들려 있습니다. 헌병들이 강동철을 애워쌉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건 그냥 빌린 돈입니다. 사령관님, 이것은 모함입니다. 강동철이 발악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화면 속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이하은은 헌병대장에게 눈짓합니다. 계급장 때. 실시. 헌병대장이 강동철의 어깨를 거칠게 잡습니다. 이건 놔.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나 대령이야. 해병대 대령이라고. 강동철이 몸부림치지만 젊은 헌병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찍! 섬유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강당의 정막을 찢습니다. 강동철의 양쪽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 무궁화 3개가 헌병의 손에 의해 무참히 뜯겨나갑니다. 실밥이 터지며 견장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안 돼! 내 계급장! 안 돼! 강동철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비명을 지릅니다. 평생을 바쳐 올라간 자리, 그가 그토록 과시하던 권력의 상승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헌병이 강동철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립니다. 강동철, 뇌물수수, 민간인 폭행, 상관 모독 및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미란다 원칙에 낭독되는 동안 차가운 금속 수갑이 강동철의 손목을 파고듭니다. 철컥. 그 소름 끼치는 금속음은 강동철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습니다. 끌고 가. 이하은의 짧고 단호한 명령. 헌병들이 강동철을 짐짝처럼 들어올립니다. 사령관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으악! 강동철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강당 복도로 질질 끌려갑니다. 그의 번쩍이던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바닥에 뒹굽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퇴장하는 것입니다. 강동철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자 강당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처음에 느꼈던 긴장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과 정의에 대한 경외감이 섞인 침묵입니다. 이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강동철의 계급장을 무심하게 밟고 지나가 다실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제군들, 똑똑히 봤나?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부대에 썩은 살은 필요 없다. 계급이 깡패가 되고 군복이 벼슬이 되는 시대는 내 앞에서 끝났다. 그녀는 강당에 앉아있는 장교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경고합니다. 누구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내가 직접 잘라낸다. 그게 대령이든 장군이든 상관없다. 그녀의 말에 앞줄에 앉아있던 몇몇 고위 장성들이 움찔하며 눈을 피합니다. 그들 중에는 장석주 중장의 측근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하은의 경고가 단순히 강동철 하나만을 향한 것이 아님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이하은은 단상 아래 어딘가에 있을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취임식은 부대 내부망을 통해 상급 부대에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렌즈 너머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진짜 원수 장석주 중장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나는 바다에서 태어난 군인이다. 바다는 모든 것을 품지만 썩은 것은 반드시 토해낸다. 나 역시 그럴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입니다. 이상, 취임사를 마친다. 이하은이 거수경례를 올립니다. 충성! 충성! 수백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답례합니다. 그들의 함성이 강당을 뒤흔들지만 이하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막일 뿐입니다. 강동철은 미끼였고 이제 그 미끼를 문 더 큰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올 것입니다. 이하은은 단상을 내려옵니다. 그녀의 하얀 제복은 여전히 눈부시게 깨끗하지만 그녀가 걸어가는 길 뒤로는 보이지 않는 피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해의 푸른 바다가 창밖에서 출렁입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삼켰던 그 바다가 이제는 딸의 복수를 지켜보며 거칠게 포효하고 있습니다. 지하 벙커에 위치한 헌병대 특별조사실. 바깥 세상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끓어오르고 있지만 이곳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세상의 빛과 소리를 완전히 차단한 채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하나가 불안하게 깜빡거리며 취조실 중앙에 놓인 강철 테이블 위로 창백한 빛을 토해냅니다. 그 테이블 너머 어제까지만 해도 대령 계급장을 달고 거들먹거리던 강동철이 죄수복을 입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버린 듯합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감싸쥐고 떠는 모습은 그가 휴게소에서 보여주었던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얇은 껍데기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철컥.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이하은 준장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예복 대신 실전적인 흑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입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군화굽 소리가 좁은 취조실 벽을 타고 울리며 강동철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하은은 말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강동철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강동철이 돈가방을 받던 사진이 띄워져 있습니다. 강동철. 하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합니다. 네가 챙긴 그 10억, 네 주머니로 다 들어갔나? 강동철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떱니다. 사령관님, 저는 정말... 거짓말은 하지 마. 이미 계좌 추적은 끝났어. 네 명의로 된 차명 계좌에서 돈이 세탁되어 어딘가로 흘러가더군. 하은은 상체를 앞으로 숙여 강동철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강동철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혼자 죽을 건가? 뇌물수수, 횡령, 액수가 커서 최소 15년형이야. 군 교도소에서 썩다가 늙어 죽고 싶어? 15년. 강동철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만약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불어. 하은의 회유에 강동철이 마른 침을 삼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천장에 달린 CCTV를 힐끔거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말 못합니다. 말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하은이 코웃음을 칩니다. 내 별명 알아? 저승사자야. 네가 무서워해야 할 건 그놈이 아니라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나야. 하은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칩니다. 이름대 누구야? 네 뒤에 숨어서 해군을 갉아먹는 그 기생충 우두머리가 누구냐고. 강동철이 화달짝 놀라 의자 뒤로 물러납니다. 공포가 극한에 달하자 그의 입에서 비명처럼 진실이 터져나옵니다. 장석주 중장님입니다. 장석주. 하은의 눈매가 가늘어집니다. 예상은 했지만 범인의 입에서 직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듯합니다. 모든 건 그분이 시킨 겁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돈도 건설업체 선정도 전부 함대 사령관님 지시였습니다. 제발 저는 살려주십시오. 강동철은 책상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합니다. 하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동철에게 볼 일이 없습니다. 피라미는 잡혔고 이제 낚싯대에는 거대한 백상아리가 걸려들었습니다. 헌병 데려가. 하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취조실을 나섭니다. 복도로 나온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지하 벙커의 눅눅한 공기조차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화염을 식히지는 못합니다. 장석주, 이제 만나러 갑니다. 1시간 후 해군 작전사령부 본청.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요새처럼 지어진 거대한 건물. 그곳의 최상층, 가장 넓고 화려한 방이 바로 함대 사령관실입니다. 이하은은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하얀 정복은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흑빛 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장교들이 그녀를 보고 경례를 붙이지만 그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복도 끝 사령관실이라고 적힌 금빛 명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섭니다.
준장님, 약속 없이 오시면 곤란합니다. 사령관님께서는 지금 비켜. 하은은 비서실장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사령관실 문을 엽니다. 벌컥. 거대한 집무실 안, 통 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장석주 중장. 대한민국 해군의 실세, 10년 전 하은의 아버지 이태석 완사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살인자. 그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잘 정돈된 은발, 인자해 보이는 주름, 그리고 완벽하게 다려입은 제복. 그는 겉보기에는 존경받는 지휘관의 표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습니다. 저 인자한 가면 뒤에 썩은 내 나는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장석주는 놀란 기색도 없이 오히려 반가운 손님이 왔다는 듯 빙그레 미소 짓습니다. 오, 이게 누구신가? 우리 해군의 자랑, 여신 이하은 준장 아닌가?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찻잔을 집어듭니다. 자스민차 좋아하나? 향이 아주 좋아. 하은은 문을 닫고 성큼컹큼 걸어 들어갑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으라는 권유도 무시하고 장석주의 책상 앞에 꼿꼿이 섭니다. 차 마시러 온 거 아닙니다, 중장님. 하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장석주는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습니다. 성격 급한 건 아비를 쏙 빼닮았구만. 이태석 원사, 참 아까운 인재였지. 아, 10년 전이었나?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부하들을 구하려다. 쯧쯧,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어. 내가 그때 현장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나? 장석주는 가증스럽게도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거짓된 애도, 역겨운 위선. 하은은 위액이 역류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고라고 하셨습니까? 하은이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제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장석주의 찻잔을 든 손이 공중에서 딱 멈춥니다. 그의 눈매가 미세하게 가늘어집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누군가 고의로 공기 호스를 절단했습니다. 아버지는 구조 작업을 하던 게 아니라 당신들이 빼돌리려던 무기 컨테이너를 목격했기 때문에 수장당한 겁니다. 하은은 돌직구를 던집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돌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 장석주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달그락.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뒷짐을 진 채 바다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준장,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인자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차가움만이 남았습니다. 현역 중장을 상대로 살인 혐의를 제기하는 건가? 증거도 없이? 증거 있습니다. 하은은 품 안에서 아버지의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음성 파일, 그리고 강동철 대령의 자백. 이 정도면 당신 옷을 벗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장석주가 천천히 몸을 돌려 태블릿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동자에 탐욕과 살해가 스쳐 지나갑니다. 10년 전 자신이 바닷속에 수장시켰다고 믿었던 그 증거물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책상 서랍을 엽니다.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 역시 피는 못 속여. 그는 서랍에서 낡은 태블릿이 아닌 최신형 아이패드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립니다. 하지만 자네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이 바닥은 정의감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한번 보게. 장석주가 턱짓으로 아이패드를 가리킵니다. 하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이패드 화면을 봅니다. 화면이 켜지고 사진 한 장이 나타납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하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눈앞이 하얗게 변합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재래시장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 백발의 노파, 어머니, 박순자 여사. 오늘 아침 밥 잘 챙겨 먹어라 하며 웃어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구도가 이상합니다. 누군가 멀리서 저격용 스코프를 통해 찍은 듯한 시점입니다. 어머니의 이마 한가운데에 붉은색 십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 비명을 지르듯 외칩니다. 장석주가 쯧쯧 혀를 차며 다가옵니다. 어머니가 참 정정하시더군.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시고 말이야. 그런데 노인네들은 뼈가 약해서 큰일이야. 그는 하은의 귀에 대고 악마처럼 속삭입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기라도 하면 목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뇌진탕으로 훅 갈 수도 있단 말이지. 안 그런가? 명백한 협박. 하은은 고개를 확 돌려 장석주를 노려봅니다. 당신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워워 진정해. 아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지금은 말이야. 장석주는 여유롭게 웃으며 태블릿을 다시 가져갑니다. 선택은 자네 몫이야. 그 10년 전에 낡은 태블릿을 들고 검찰로 갈 건지 아니면 조용히 덮고 효녀 노릇을 할 건지. 그는 자신의 시계를 봅니다.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아. 24시간 주지. 그 안에 모든 원본 데이터와 복사본을 가지고 와. 만약 딴 생각을 하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장석주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납니다. 어머니 장례식부터 치르게 될 거야. 아버지 옆에 나란히 묻어드리면 되겠군. 하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듭니다. 피가 배어나오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저놈의 목을 물어뜯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어머니, 붉은 십자선 아래서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녀는 군인 이전의 딸입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군인이 무슨 자격으로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하은은 억지로 분노를 삼킵니다. 끓어오르는 사리를 차가운 이성으로 덮어 누릅니다. 여기서 흥분하면 진다. 어머니도 죽고 복수도 실패한다. 그녀는 책상 위에 아버지 태블릿을 낚아챕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하은이 낮게 씹어뱉습니다.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때는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고 가장 비참하게 울부짖게 만들 거니까. 장석주는 킬킬거립니다. 기대하겠네. 여신의 재롱을. 하은은 몸을 돌려 사령관실에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전신을 휘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김지훈 소령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소령, 어머니 위치 파악해. 지금 당장. 사령관님?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놈들이 어머니를 노리고 있어. 빨리 찾아내서 안전한 곳으로 모셔. 1분 1초가 급해. 알겠습니다. 위성 추적 가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은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부산 앞바다. 하지만 저 바다 밑에는 아버지의 원혼이 잠들어 있고 저 바다 위에는 어머니의 목숨을 노리는 악마들이 떠 있습니다. 기다려 엄마. 내가 갈게. 그리고 장석주, 네 놈은 내가 반드시 바다에 먹이로 던져주마.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붉게 타오릅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하은은 흐트러진 제곡을 고쳐 입고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오후 1시 부산항 제3부도. 한낮의 태양은 항구의 콘크리트 바다를 달구어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고 바다 짠내와 디젤 연료 냄새가 뒤섞인 뜨거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공룡처럼 움직이며 컨테이너를 나르고 수많은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가는 이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무역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북새통 속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제7구역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장석주 중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설 물류창고입니다. 겉으로는 수산물 가공 공장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밀수품과 비자금 장부를 보관하는 그의 비밀 금고입니다. 이하은은 소방안전점검이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고 안전모를 눌러쓴 채 7구역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목에는 위조된 공무원 신분증을 걸고 있습니다. 야간에 침투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밤에는 경비가 삼엄해지고 열 감지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일하느라 정신없고 소란스러운 대낮이 그들의 허점을 찌르기에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문을 지키던 험상궂은 사설 경비원이 하은을 가로막습니다. 아줌마 뭐여?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야. 하은은 경비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클립보드로 그의 배를 툭 칩니다. 아줌마라니? 말 조심하세요. 시청 소방안전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물 소방시설 불법 개조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 점검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날카롭습니다. 전형적인 깐깐한 공무원의 톤입니다.
신고? 우린 그런 건 모르는 일인데 돌아가쇼. 경비원이 위협적으로 나오자 하은은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신용을 합니다. 협조 안 하시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르고 영업 정지 처분 내리겠습니다. 과태료만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사장님한테 직접 보고 드릴까요? 영업 정지, 과태료. 이 단어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경비원은 멈칫하더니 무전기에 대고 웅얼거립니다. 저기 소방 점검 나왔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은 마지못해 철문을 열어줍니다. 빨리 보고 나가쇼. 괜히 엄한 거 건드리지 말고. 하은은 고개를 까딱하고는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칩니다. 1차 관문 통과. 창고 내부는 밖과는 딴판입니다. 서늘한 냉기와 함께 비릿한 생선 냄새가 아닌 차가운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천장까지 쌓여있는 거대한 나무 상자들, 그 안에는 러시아산 무기와 현금 뭉치가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하은은 클립보드에 체크하는 척하며 창고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며 움직입니다. 저 멀리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힌 철문이 보입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김지훈 소령이 해킹가 통해 알아낸 메인 서버실 위치입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2명의 무장 경비원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허리춤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은 분명 권총입니다. 하은은 주변을 살핍니다. 소화전 박스가 보입니다. 그녀는 소화전 비상벨을 누르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꺼내 반대편 구석으로 힘껏 던집니다. 챙그랑, 떼구르르. 적막한 창고 안에 금소금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경비원 한 명이 경계태세를 갖추며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갑니다. 남은 경비원은 1명. 하은은 조용히 그림자처럼 경비원의 뒤로 접근합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창고 안의 환풍기 소음에 완벽하게 묻힙니다. 경비원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하은의 손날이 경비원의 목 동맥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퍽! 짧고 둔탁한 소리. 경비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이 풀리며 쓰러집니다. 하은은 쓰러지는 그의 몸을 받아 소리 없이 바닥에 눕힙니다. 그때 동전을 확인하러 갔던 다른 경비원이 돌아옵니다. 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쓰러진 동료를 보고 총을 뽑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은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경비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립니다. 우두둑, 으윽! 신음이 터져나오기 전에 하은의 무릎이 경비원의 명치에 꽂힙니다. 숨이 턱 막힌 경비원이 고꾸라지자 하은은 가볍게 그의 뒷덜미를 가격해 기절시킵니다. 단 10초, 2명의 무장 경비원이 제압되었습니다. 하은은 쓰러진 경비원의 주머니를 뒤져 카드키를 찾아냅니다. 삑, 띠리릭. 철문이 열리고 서버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수십 개의 하드디스크가 파란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석주의 모든 비리가 담긴 디지털 심장부입니다. 하은은 메인 서버에 다가가 준비해온 해킹 장비를 연결합니다. 김소령, 연결했어. 최대한 빨리 뽑아내. 이니어를 통해 김지훈 소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접속되었습니다. 방화벽 우회 중. 역시 장석주답네요. 보안이 군사급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안 되죠. 데이터 복사 시작합니다. 모니터 화면에 전송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20%, 40%. 하은은 초조하게 시계를 봅니다. 경비원들이 연락이 두절된 것을 알면 곧 지원 병력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때 하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장부 하나에 꽂힙니다. 1급 기밀, 제2프로젝트. 그녀는 장부를 펼칩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된 기록이 수기로 적혀 있습니다. 이태석 원사 제거 완료, 목격자 없음, 사고사로 위장 종결.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장석주의 붉은 도장. 하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원본 장부만 있으면 장석주는 끝장입니다. 전송 완료. 사령관님, 다 됐습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김지훈의 외침에 하은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녀는 장부를 품에 넣고 해킹 장비를 회수합니다. 철수한다. 하은은 서버실을 빠져나와 다시 쓰러진 경비원들을 지나칩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는 길,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태연하게 걸어야 합니다. 의심을 사면 안 됩니다.
그녀가 창고 정문에 나서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 쪽으로 50m쯤 걸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정적과 함께 공기가 훅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콱! 아!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음이 항구 전체를 강타합니다. 하은은 폭발의 충격파에 휩쓸려 앞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녀의 몸이 아스팔트 바닥에 거칠게 뒹굽니다. 으흑! 귀가 멍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봅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서 있었던 그 창고, 그 거대한 건물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하늘로 치솟고 유리창 파편과 콘크리트 조각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립니다. 함정이야. 하은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장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올 것을 알고 중요한 창고를 통째로 날려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비리 증거를 없애는 동시에 하은을 폭발 사고의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수작입니다.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소방차와 경찰차 그리고 헌병대의 차량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은은 품 안의 장부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무사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녀는 이제 화재 현장에서 도주하는 방화범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때 하은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하은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장석주. 수화기 너머에서는 대답 대신 영상통화로 전환되는 신호음이 들립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그리고 하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집니다. 화면 속 배경은 헬리콥터 내부입니다. 시끄러운 로터 소음 속에서 낯익은 옷을 입은 노파가 보입니다. 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헬기 좌석에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어 읍읍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엄마! 하은이 전화기에 대고 절규합니다.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고 장석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는 소음 차단 헤드셋을 쓴 채 아주 즐겁다는 듯 웃고 있습니다. 불꽃놀이는 마음에 들었나? 이 준장. 내가 자네 환영식 치고는 좀 요란하게 준비해봤네. 이 개자식아,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하은이 악을 씁니다. 워워, 진정해. 아직은 살아 계셔. 아주 건강하시더구만. 헬기 타는 걸 무서워하시는 것 빼고는 말이야. 장석주는 카메라를 돌려 헬기 창밖을 보여줍니다. 망망대해, 푸른 바다 위를 날고 있는 헬기. 우리는 지금 바다 구경을 가는 중이야. 자네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그 바다 말일세. 원하는 게 뭐야? 다 줄게. 장부도 데이터도 다 줄 테니까 엄마는 놔줘. 하은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특수부대 지휘관도 어머니의 목숨 앞에서는 힘없는 딸을 뿐입니다. 장석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거래를 하고 싶나? 좋아. 그는 손목시계를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분. 부산 앞바다 공해상에 정박 중인 7번 항공모함으로 와라. 혼자서. 7번 항공모함. 퇴역을 앞두고 민간에 불화될 예정인 거대한 고철 덩어리. 지금은 장석주의 사설 요새로 쓰이는 곳입니다. 무기는 가져오지 마. 몸수색해서 손톱깎이 하나라도 나오면 어머니는 그 즉시 3,000m 상공에서 다이빙하게 될 거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아, 그리고 하나 더. 장석주가 잔인하게 덧붙입니다. 올 때 자네가 훔쳐간 그 장부랑 데이터, 원본 그대로 가져와. 만약 복사본을 남기거나 딴 수작을 부리면 어머니 시신도 못 찾게 될 줄 알아. 뚝, 전화가 끊어집니다. 하은은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봅니다. 등 뒤에서는 창고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리고 앞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녀는 선택해야 합니다. 도망쳐서 훗날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하지만 이하은에게는 선택지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장부를 꽉 쥐고 주차된 오토바이로 달려갑니다. 부르릉! 엔진 시동이 걸립니다. 그녀는 항구를 빠져나와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향해 질주합니다.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냅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맹수처럼 변합니다. 장석주, 네가 초대한 곳이 지옥이라면 기꺼이 가주제. 단, 그 지옥의 주인은 내가 될 것이다. 하은의 오토바이가 맹렬한 속도로 해안선을 따라 사라집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 거대한 항공모함의 실루엣이 아지랑이 속에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은을 기다리는 처형되이자 장석주의 무덤이 될 곳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정오의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부산 앞바다. 그 푸르고 깊은 바다 위에 퇴역을 앞둔 거대한 강철 괴물 7번 항공모함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떠 있습니다. 녹이 쓸어 붉게 변한 선체는 마치 피를 머금은 듯 흉물스럽고 가판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공간을 일그러뜨리며 현실감을 지워버립니다. 그 거대한 괴물을 향해 하얀 물살을 가르며 질주하는 작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하은이 모는 고속 단정입니다. 엔진의 굉음이 파도 소리를 찢어놓지만 하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와 납치된 어머니의 공포에 질린 얼굴만이 뇌리를 스칠 뿐입니다. 짠 바닷물이 튀어올라 그녀의 뺨을 때리지만 그녀는 눈을 깜박이지 않습니다. 품속에 안은 아버지의 낡은 태블릿 PC와 장석주의 비리가 담긴 언본 하드디스크.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협상 카드이자 어머니의 목숨값입니다. 단정히 항공모함의 거대한 선체 옆에 닿습니다. 하은은 밧줄 사다리를 타고 묵묵히 강철벽을 기어오릅니다. 뜨겁게 달궈진 쇠 사다리가 손바닥을 지지지만 그녀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마침내 가판 위. 하은이 마지막 사다리를 딛고 올라서는 순간 숨 막히는 열기와 살기가 동시에 그녀를 덮칩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듯한 광활한 비행가판. 그늘 한 점 없는 그곳에는 장석주 중장이 마치 로마 시대의 황제처럼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채꼴 모양으로 에워싸고 있는 50명의 무장 용병들.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최신형 돌격소총으로 무장한 그들은 하은이 몰라오자마자 일제히 총구를 겨눕니다. 철컥. 수십 개의 노리쇠가 당겨지는 금속성 소음이 가판의 정막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하은의 시선은 그 총구들을 지나쳐 가판 끝자락에 있는 거대한 크레인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하은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크레인 끝에 매달린 그물망, 그 안에 짐승처럼 구겨져 갇혀있는 노파, 박순자 여사입니다. 그물망은 바다 위 수십 미터 상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립니다. 밑에는 검푸른 바다가 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줄 하나만 끊으면 어머니는 그대로 추락하여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될 것입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장석주가 하은의 시선을 즐기며 입을 엽니다. 어서 오게 이준장, 시간 맞춰왔군. 효심이 지극한 걸 보니 아버지가 흐뭇해하시겠어.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웅웅거리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은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하은은 이를 악물고 장석주를 노려봅니다. 약속대로 혼자 왔다. 어머니부터 내려줘. 성급하긴 물건부터 확인해야지. 장석주가 손을 내밉니다. 하은은 품 안에서 태블릿과 하드디스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발로 차서 장석주 쪽으로 밀어보냅니다. 미끄러져간 증거물들이 장석주의 군화발치에 멈춥니다. 장석주는 부하에게 눈짓을 하고 부하가 기기를 확인합니다. 원본 맞습니다. 암호화도 풀려 있습니다. 부하의 보고에 장석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하은을 보며 혀를 찹니다. 훌륭해, 아주 훌륭해. 하지만 거래에는 절차가 있는 법이지. 장석주의 눈빛이 갑자기 서늘하게 변합니다. 무장 해제해. 네 몸에 숨겨둔 칼, 총, 젓가락 하나까지 전부 꺼내서 바닥에 던져. 만약 하나라도 숨긴 게 들통나면 그는 손에 든 무전기를 들어 보입니다. 이 버튼 하나면 어머니는 고깃밥이 된다. 하은은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 바닥에 던집니다. 텅. 일어서 발목에 숨겨둔 단검, 소매 속에 숨겨둔 와이어까지 모조리 꺼내 던집니다. 그녀의 몸에서 무기가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용병들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고 장석주의 미소는 더욱 짙어집니다. 이제 됐나? 어머니를 풀어줘. 하은이 빈손을 들어 보이며 말합니다. 무릎 꿇어. 장석주가 명령합니다. 하은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안 들리나?
무릎 꿇으라고 했다. 감히 사령관 앞에서 꼿꼿하게 서 있어? 장석주가 소리칩니다. 크레인 조종사가 레버를 움직이자 어머니가 매달린 그물망이 덜컹거리며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멈춥니다. 엄마! 하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강철 가판의 열기가 무릎을 통해 전해지지만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 뒤로 해. 용병 2명이 다가와 하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등 뒤로 꺾고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합니다. 손목에 혈관이 막힐 정도로 강하게 조여옵니다. 이제 하은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손도 묶였으며 무릎 꿇린 상태입니다. 장석주가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군화 발소리가 가판을 울립니다. 그는 하은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천하의 여신이 내 발 아래서 개처럼 기고 있군. 10년 전 네 아비가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던 꼴이랑 아주 똑같아. 하은은 고개를 들어 장석주의 눈을 쏘아봅니다. 그 더러운 입에 아버지 이름 올리지 마. 아직도 눈빛이 살아있어? 건방지게. 퍽! 장석주의 군화발이 하은의 얼굴을 그대로 벗어찹니다. 고개가 획 돌아가며 하은의 입안이 터집니다. 비릿한 핏맛이 입안 가득 고입니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일어나, 똑바로 앉아. 장석주가 하은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복부를 걷어찹니다. 우지끈!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하은의 몸 안에서 울립니다. 숨이 턱 막히며 억 하는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하지만 하은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내며 다시 장석주를 노려봅니다.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장석주의 가학성을 자극합니다. 독한 년, 그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장석주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가판 한쪽에 놓여있는 드럼통을 발견합니다. 붉은색 경고 문구가 선병한 드럼통, ZA-1, 항공유. 전투기에 들어가는 고인 화성 제트 연료입니다. 장석주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드럼통에 연결된 주유 호스를 집어듭니다. 이거 알아? 제트기 밥이야. 냄새가 아주 죽여주지. 그는 노즐을 들고 하은에게 다가옵니다. 노즐 끝에서 투명하고 독한 액체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십니다. 휘발유보다 훨씬 더 독하고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목이 마르지?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는데 시원하게 한잔 해야지. 장석주가 하은의 턱을 쇠처럼 단단한 소나기로 움켜줍니다. 벌려. 하은이 입을 다물고 저항하자 장석주는 주먹으로 하은의 부러진 갈비뼈 부위를 다시 가격합니다. 크으! 하은이 고통에 입을 벌리는 순간 장석주는 차가운 금속 노즐을 하은의 입안 깊숙이 쑤셔 넣습니다. 쇠붙이가 치아를 긁으며 들어와 목구멍을 찌릅니다. 마셔. 남기지 말고 다 마셔. 장석주가 레버를 당깁니다. 콸콸콸. 고압으로 뿜어져 나오는 항공유가 하은의 식도를 강제로 열고 쏟아져 들어갑니다. 국, 웁.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독한 화학물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식도와 위장 점막이 순식간에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자결감이 느껴집니다. 위장이 경련을 일으키며 거부하지만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연료 때문에 토해낼 수도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넘어갈 것 같은 공포, 코와 입에서 역겨운 기름 냄새가 진동하며 뇌를 마비시킵니다. 하은의 눈이 뒤집힐 듯 돌아갑니다. 전신이 발작하듯 떨립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뒤덮습니다. 이것은 고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도살 행위입니다. 주변의 용병들조차 그 잔혹한 광경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장석주는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멈추지 않습니다. 맛이 어때? 네 아비가 마신 바닷물보다 짜릿하지? 뱃속이 아주 뜨끈뜨끈할 거야. 하은의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녀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죽음의 문턱. 그때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두두두두. 가판 한쪽에 대기하고 있던 헬기가 로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어머니가 그물망째로 천천히 내려져 헬기 쪽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하은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옵니다. 약속. 장석주는 하은을 죽이는 대신 어머니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은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혀를 깨뭅니다. 입안에 피맛이 돌며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마셔야 해. 내가 마셔야 엄마가 살아.
그녀는 본능적으로 역류하려는 연료를 꿀꺽꿀꺽 삼킵니다. 위장이 찢어질 것 같고 온몸의 혈관에 독이 퍼지는 것 같지만 그녀는 견뎌냅니다. 어머니가 헬기에 태워지는 것을 볼 때까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오, 잘 마시는데? 아주 훌륭해. 장석주가 레버를 놓습니다. 노즐을 하은의 입에서 거칠게 뽑아냅니다. 컬럭, 쿨럭, 우헥! 하은이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고토를 시작합니다. 위장에 들어갔던 항공유가 붉은 피와 섞여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투명했던 기름이 검붉게 변해 가판 위를 흥건하게 적십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은은 숨을 쉴 때마다 폐가 불타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헬기 쪽을 봅니다. 어머니가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헬기의 문이 닫히고 기체가 천천히 이륙합니다. 두두두두. 헬기가 바다를 향해 멀어집니다. 장석주가 하은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으며 말합니다. 약속은 지켰다. 노인네는 살려주지. 헬기 타고 아주 멀리 안전한 요양원으로 갈 거야. 물론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충격받아서 따라오시겠지만. 장석주는 용병들에게 손짓합니다. 처리해.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나 주라고. 용병들이 하은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가옵니다. 하은은 바닥에 쓰러진 채 입가에 묻은 기름과 피를 바닥에 문지릅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경련하고 있지만 그녀의 귀에는 작은 인이어 이어폰이 꽂혀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가려져 장석주가 보지 못한 비밀 통신 장비. 그 이어폰을 통해 김지훈 소령의 다급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령관님, 헬기 조종사 매수 완료했습니다. 어머님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지금 작전구역 이탈합니다. 확보 완료. 그 네 글자가 하은의 뇌리에 각히는 순간 하은의 경련이 멈춥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아주 낮게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합니다. 크크 크크. 피와 기름이 섞인 귀괴한 웃음소리. 장석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멈춰섭니다. 뭐야? 미쳤나? 하은이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동자. 방금 전까지 고통과 공포로 흔들리던 그 눈동자가 아닙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준비가 된 화신의 눈동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장석주. 하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울림은 가판을 뒤흔들 만큼 묵직합니다. 너 실수했어. 뭐? 나한테 기름을 먹이지 말았어야지. 하은은 입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모금의 항공유를 장석주의 얼굴을 향해 퇴 하고 뱉어냅니다. 으악, 더러운 년! 장석주가 얼굴을 감싸주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 찰나의 순간 하은은 묶여있던 손목을 비틀어 손가락 사이에 숨겨두었던 작은 면도날로 케이블 타이를 끊어냅니다. 툭!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섭니다. 비틀거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그녀가 토해낸 그리고 장석주가 흘린 항공유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인 화석 연료. 하은은 군함 밑창에 숨겨두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냅니다.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칙! 그녀가 라이터를 바닥에 던집니다. 작은 불꽃이 기름 웅덩이에 닿는 순간 화르륵! 쾅!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은과 장석주 그리고 용병들 사이를 가로막는 시뻘건 싸염의 벽이 만들어집니다. 불이야, 피해! 용병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불꽃 너머에서 하은의 그림자가 일렁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릎 꿇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피와 기름을 뒤집어 쓴 채 복수의 어파를 등지고선 죽음의 여신. 그녀의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뻘건 화엽의 장벽이 가판을 두 동강 내며 타오르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만들어내는 아지랑이 너머로 용병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칩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길 속에 서 있는 이하은이 마치 지옥불에서 막 기어나온 악마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전신은 검붉은 피와 기름으로 뒤범벅되어 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살기로 번들거립니다. 그녀는 발밑에 떨어져 있던 쇠사슬을 집어듭니다. 묵직한 금속 체인이 바닥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냅니다. 장석주 중장이 사색이 되어 고함을 지릅니다.
쏴! 전연을 쏴버려! 용병들이 불길 너머로 총기 난사를 시작합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이 번쩍거리고 총알이 빗발치며 갑판 바닥에 불꽃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하은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연기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짙은 매연은 그녀에게 완벽한 은폐막이 되어줍니다. 용병 하나가 연기 속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가갑니다. 그 순간 연기 속에서 쇠사슬이 뱀처럼 날아와 용병의 목을 감아버립니다. 용병이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발버둥칠 새도 없이 이하은은 체인을 힘껏 잡아당겨 그를 불길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용병의 몸이 화염 속으로 사라지며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하은은 쓰러진 용병의 허리춤에서 대검을 뽑아들고 짐승처럼 튀어나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이 총구를 돌리려 하지만 이하은의 칼날이 먼저 그의 손목인대를 끊어버립니다. 소총이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나자마자 그녀는 회전하며 용병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합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타격감. 용병이 앞으로 고꾸라지자 그녀는 그를 방패 삼아 다른 적들의 사격을 막아냅니다. 총알이 용병의 방탄조끼에 박히며 둔탁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죽어라! 덩치 큰 용병이 개머리판을 휘두르며 달려듭니다. 이하은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몸을 낮춰 품으로 파고들며 손에 든 대검을 역수로 쥐고 용병의 허벅지 대동맥을 정확히 찌릅니다.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갑판을 적십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유려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갑판 위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든 그녀는 안전핀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둔기처럼 휘두릅니다. 강철통이 용병의 헬멧을 강타합니다. 헬멧이 깨지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끔찍한 파열음이 들립니다. 50명이나 되던 용병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합니다. 연기 속에서 튀어나오는 사신의 낯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살이 찢기는 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갑판을 가득 메우는 교향곡이 됩니다. 장석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뒷걸음질 칩니다. 자신이 고용한 최정예 용병들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도륙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 한 방 쏘지 않고 주변의 사물과 맨손 기술만으로 제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공포가 장석주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통제탑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막아! 전연 막아! 그는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며 자신만 살겠다고 달립니다. 이하은이 그 모습을 놓칠 리 없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용병의 손에서 권총을 낚아챕니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가늘어집니다. 그녀는 도망치는 장석주의 뒷모습을 조준합니다. 심장은 차갑게 식어있고 손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방화쇠가 당겨집니다. 총구가 불을 뿜으며 고막을 찢는 파열음을 토해냅니다. 장석주의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터집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꼬꾸라집니다. 달리던 관성 때문에 그의 몸이 거친 갑판 위를 한참이나 미끄러져 나갑니다. 장석주는 깨진 무릎을 부여잡고 기어가려 합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그를 움직입니다. 이하은은 천천히 그에게 걸어갑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장석주의 귀에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립니다. 일어나! 그녀가 장석주의 뒤에서 명령합니다. 장석주는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못 일어나. 다리가. 일어나라고 했어. 이하은은 권총을 다시 발사합니다. 이번에는 왼쪽 무릎입니다. 양쪽 무릎이 모두 박살난 장석주는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그는 이제 팔로 바닥을 긁으며 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은은 장석주의 뒷덜미를 잡고 그를 질질 끌고 갑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갑판의 가장자리, 난간이 없는 낭떠러지입니다. 장석주의 몸이 바닥에 쓸리며 핏자국으로 긴 궤적을 남깁니다. 살려줘. 제발. 돈 다 줄게. 내가 잘못했어.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비는 비겁한 노인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하은은 그를 갑판 끝까지 끌고 가서 멈춥니다. 발밑에는 시퍼런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잠든 그 바다입니다. 이하은은 주변에 있던 굵은 쇠사슬과 갈고리를 가져옵니다. 기억나나? 10년 전 내 아버지의 생명줄을 끊으라고 명령했던 그날.
그녀는 쇠사슬로 장석주의 발목을 단단히 묶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공포와 싸워야 했어. 너도 똑같이 느껴봐. 그녀는 갈고리를 갑판 난간에 고정하고 장석주를 바다 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장석주의 비명이 허공을 가릅니다. 그의 몸이 갑판 밖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바다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발목에 묶인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는 바다 수면 위 10m 상공에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 피가 머리로 쏠리고 눈앞에는 끝없는 시면이 펼쳐집니다.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쇠사슬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끊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으아, 올려줘, 제발 올려줘. 장석주는 허공에 매달려 발버둥 칩니다. 이하은은 난간에 기대어 그를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차갑고 건조합니다. 그녀는 권총의 탄장을 확인합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이 줄 내가 총으로 끊어버릴 테니까. 그 말에 장석주는 비명을 멈추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가 하은을 올려다봅니다. 생사여탈권은 완전히 그녀의 손에 있습니다. 갑판 위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용병들은 모두 쓰러져 신음하고 있거나 도망쳤고 오직 파도 소리와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이하은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해경 경비정과 군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지훈 소령이 보낸 지원군입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 속에 섞여 있던 피냄새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아빠, 보고 있어?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눈부신 태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그녀는 권총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가오는 군함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올립니다. 항복이 아닌 승리의 선언입니다. 부산 앞바다의 거친 파도가 항공모함의 거대한 선체를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몰려온 수십 척의 해경 경비정과 해군 함정들이 항공모함을 겹겹이 포위하며 거대한 강철의 장벽을 세웠습니다. 하늘에서는 방송국 헬기들과 군용 헬기들이 굉음을 내며 선회하고 그들이 비추는 서치라이트와 카메라 렌즈는 갑간 위 처참한 살육의 현장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간 위로 승선한 헌병 수사관들과 검찰청 특수부 요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합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는 용병들은 마치 썩은 생선이 그물에 걸려 올라오듯 하나둘씩 제압되어 끌려갑니다. 이하은은 난간에 기대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젖은 제복은 피와 기름으로 얼룩져 무겁게 축 처져 있고 항공유로 인해 타들어간 식도와 위장은 불덩이를 삼킨 듯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합니다. 갑간 끝자락 허공에 거꾸로 매달려 있던 장석주 중장이 헌병들에 의해 끌어올려집니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닙니다. 양쪽 무릎이 박살나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바닥을 기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릅니다. 공포로 인해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바닷바람에 산발이 되었고 값비싼 제복은 오물과 핏자국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함대 사령관이야!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장석주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헌병들을 뿌리치려 하지만 이미 그의 권력은 파도에 쓸려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뒤입니다. 헌병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장석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차가운 금속 고리가 손목을 파고드는 소리가 갑간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장석주, 당신을 살인교사, 뇌물수수, 군사기밀 유출, 그리고 내란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모함이야! 증거 있어! 증거 가져와! 장석주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그때 이하은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10년 전 아버지가 남긴 낡은 태블릿 PC와 오늘 확보한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증거물들을 헌병대장의 손에 넘겨줍니다. 여기, 당신이 찾던 증거. 하은의 목소리는 성대가 상해 쇳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옵니다. 10년 전 당신이 죽인 내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이 팔아먹은 국가 기밀들, 여기 다 들어있어. 장석주는 태블릿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수장시켰다고 믿었던 망령이 되살아나 자신의 목덜미를 물어뜯은 것입니다. 아, 장석주는 고개를 떨굽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저항도 의미가 없음을 깨달은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의 몰락을 역사에 기록합니다. 한때 바다의 제왕이라 불리던 자의 추락은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법원 군사법원. 엄숙한 법정안.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부에 입을 주시합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장석주와 강동철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더 이상 찬란한 계급장이 없습니다. 오직 죄수 번호만이 그들의 이름 대신 가슴에 박혀 있을 뿐입니다. 피고인 장석주, 강동철. 군인의 신분으로 국가를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부하를 살해했으며 무고한 시민을 위협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판사가 잠시 뜸을 들이고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부정축제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영구히 군적에서 제명한다. 땅, 땅, 땅. 판사 봉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성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옵니다. 장석주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강동철은 바닥에 쓰러져 통곡합니다. 평생을 감옥이라는 좁은 독방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썩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순서. 법정 중앙 스크린에 고 이태석 원사의 사진이 띄워집니다. 국방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재조사하여 이태석 원사의 죽음을 순직에서 작전 중 전사로 격상하고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 억울한 원혼이 이제야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은 시각 해군 통합병원 VIP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진해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정적만이 흐릅니다. 침대 위 환자복을 입은 이하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고 팔에는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항공유를 삼킨 후유증으로 성대와 식도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뒤로 보좌관들이 꽃바구니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릅니다. 이하은은 침대에서 내려와 경례를 하려 하지만 장관이 손을 들어 만류합니다. 아니, 누워있게. 몸도 성취하는데 예의는 필요 없네. 장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하은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자네 덕분에 군 내부의 거대한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었네. 대통령께서도 자네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어. 장관은 보좌관에게서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아 하은에게 내밉니다. 이건 자네의 진급 발령장일세. 이번 공로를 인정하여 소장, 투스타로 특별 진급을 결정했네.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소장이야. 자네는 영웅이 될 걸세. 영웅. 그 단어가 하은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녀는 떨드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진급 발령장이 아닌 그 밑에 놓인 하얀 봉투에 머뭅니다.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봉투입니다. 하은은 진급 발령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엽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진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관과 총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아니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군인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정의를 위해 섰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의 학살이 떠오릅니다. 비록 악인들이었지만 그녀는 분노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장석주의 무릎을 쏘고 그를 바다에 매달았던 그 순간 그녀는 군인이 아니라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저 또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휘관이 병사들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군복의 명예는 순수해야 하니까요. 하은은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장관에게 내밉니다. 전역 지원서. 저는 오늘부로 군복을 벗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군과 국가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입니다.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장관은 하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와 깊은 슬픔 그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전역 지원서를 받아듭니다. 자네 같은 군인을 잇는 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일세. 하지만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존중하겠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몸조리 잘하게. 그리고 고생 많았네, 이 장군. 장관과 총장이 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하은의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은은 침대에 기대어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집니다. 화려하게 피었다가 미련 없이 지는 꽃잎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만져봅니다. 항상 무겁게 짓누르던 계급장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녀를 옥죄어왔던 복수의 사슬도 끊어졌습니다. 목이 따끔거리지만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완전하고도 명예로운 승리입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의 작고 평화로운 어촌마을. 1년 전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펼쳐졌던 부산 앞바다와는 사뭇 다른 평온하고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쪽빛바다는 잔잔하게 물결치며 모래사장을 간지럽히고 해안도로를 따라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몸을 맡기며 춤을 춥니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마저 한가롭게 들리는 이곳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마을 언덕 위 폐교를 개조해 만든 아담한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잡초 대신 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입구에는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하은의 호신술 앤 생존 아카데미. 건물 안 넓은 강당에서는 기합 소리와 함께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바닥에 깔린 푸른 매트 위에서 20명 남짓한 수강생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장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 학교폭력으로 위축되었던 아이들, 그리고 자신을 지킬 힘이 필요했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짧은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이하은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별 계급장과 하얀 정복 대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도복 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목에는 얇은 스카프를 둘렀지만 그녀의 얼굴색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밝아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대가 손목을 잡았을 때 힘으로 빼려고 하지 마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허스키하지만 이제는 쇳소리가 아닌 깊은 울림이 있는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중학생 소년 민수에게 다가갑니다. 민수는 덩치 큰 상대학 앞에서 잔뜩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하은은 민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민수야, 눈을 피하지 마. 상대방이 너보다 크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어. 그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동작을 시범 보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네 손목이 아니라 네 마음이야. 네가 무서워하는 걸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단호하게 보여줘야 해. 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은의 지도를 받은 민수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손목을 잡자 배운 대로 체중을 실어 손목 관절을 비틀며 빠져나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민수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집니다. 그 미소를 보는 하은의 가슴 속에 뭉클한 보람이 차오릅니다. 과거의 그녀는 적을 죽이는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고 숨통을 끊는 살인 기술. 하지만 지금 그녀가 가르치는 것은 살리는 기술입니다. 부당한 폭력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힘.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강당 한쪽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자, 다들 간식 먹고 해요. 박순자 여사가 찐 옥수수와 시원한 수박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옵니다. 1년 전 항공모함 크레인에 매달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어머니,
그 끔찍했던 기억은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있을 법도 하건만 어머니는 특유의 억척스러움과 사랑으로 그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어이구, 우리 선생님 땀 흘린 것 좀 봐. 어머니가 수건으로 하은의 이마를 닦아줍니다. 엄마, 나 애 아니야. 하은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투정을 부리지만 어머니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애는 무슨, 내 눈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구만. 목은 좀 어때? 많이 아프지 않아? 어머니의 시선이 하은의 목에 감긴 스카프에 머뭅니다. 한국류를 삼켰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하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심시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잖아. 말도 할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이 정도 흉터는 훈장이지 뭐.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복수도 모두 지나간 자리. 그 폐허 위에서 다시 피어난 것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하은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짜 전리품입니다. 오후 수업까지 모두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수강생들을 모두 돌려보낸 하은은 홀로 아카데미 뒤편으로 난 오솔길을 걷습니다. 길 끝에는 탁 트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파도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밀려옵니다. 1년 전의 바다가 피와 죽음을 삼킨 검은 심연이었다면 오늘의 바다는 모든 아픔을 씻어내주는 거대한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하은은 해변에 서서 신발을 벗습니다.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짭조름한 소금기, 그리고 싱그러운 바다 내움. 식도에 남은 화상의 흔적이 희미하게 따끔거리지만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각일 뿐입니다. 아빠, 하은이 바다를 향해 나직하게 부릅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더 이상 울지도 않고 악몽도 안 꿔. 그녀의 눈앞에 아버지의 환영이 어른거립니다. 10년 전 잠수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던 아버지. 그 모습은 이제 슬픔이 아닌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나 이제 사람 죽이는 기술 말고 사람 지키는 기술 가르쳐. 아빠가 그랬잖아.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맞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고. 바람이 불어와 하은의 짧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마치 아버지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고 싶어 아빠. 그리고 고마워. 하은은 가다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두 팔을 벌려 불어오는 바람을 안습니다. 군인 이하은은 전역했지만 인간 이하은은 이제 막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장석주나 강동철 같은 악인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누는 자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이 그리고 그녀 자신이 세상의 작은 방패가 되어 그들에 맞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완전히 사라지고 밤하늘에 첫 번째 별이 떠오릅니다. 장군의 어깨 위에서 빛나던 별보다 저 밤하늘의 별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은이 뒤를 돌아 집으로 향합니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 당당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파도가 밀려와 그녀가 남긴 발자국을 지웁니다. 과거는 씻겨 내려갔고 내일은 새로운 파도와 함께 밀려올 것입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하은 준장은 괴물이 되기를 자처하며 악을 처단했지만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피 묻은 칼이 아닌 상처 입은 이들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잔혹했지만 그 끝에 찾아온 평화는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권력뒤에 숨어 타인을 짓밟던 자들이 파멸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과정,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사이다 같은 쾌감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씁쓸한 현실에 대한 공감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때 세상의 모든 이하은들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정의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말하는 솔로 내레이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